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거든요. 2년 전 제가 결혼을 했을 때의 일이에요. 당시 저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나름 잘 나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직원도 10명 정도 되었고, 매출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혼식도 꽤 크게 치렀죠. 결혼식 준비하면서 정말 바빴어요. 예비 아내와 함께 이것저것 준비할 것도 많았고, 회사 일도 신경 써야 했고요. 그래도 행복했어요. 드디어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꾸리게 된다는 생각에 들떠 있었거든요. 초대장을 보낼 때 중학교 때부터 친했던 민수에게도 당연히 보냈어요. 민수는 저와 중학교 1학년 때 만나서 쭉 친하게 지낸 친구였어요. 고등학교는 다른 곳으로 갔지만 대학교 다닐 때도 종종 만났고 사회에 나와서도 가끔씩 연락하며 지냈죠. 민수는 저와 달리 회사원이었어요. 중견기업에 다니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친구였죠. 결혼하기 1년 전쯤부터는 연락이 좀 뜸해졌는데 서로 바쁘다 보니 그런가 보다 했어요. 가끔 들리는 소식으로는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있었다던가 요즘 좀 힘들다던가 하는 얘기가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몰랐어요. 결혼식 당일이 다가왔어요. 아침부터 정신없이 바빴죠. 웨딩홀에 도착해서 리허설도 하고 사진도 찍고 하객들을 맞이할 준비도 하고요. 정말 꿈 같은 하루였어요. 식이 시작되고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셨어요. 가족들, 회사 동료들, 대학교 친구들, 그리고 오랜 친구들까지 모두들 진심으로 축하해 주시는 게 느껴져서 정말 감사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며칠 후 축의금 정리를 하게 되었어요. 예비 아내, 아니 이제는 아내가 된 수진이가 꼼꼼히 정리해 주더라고요. 누가 얼마를 주셨는지, 감사 인사는 어떻게 드릴지 하나하나 체크하면서요. 그런데 축의금 명단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민수 이름이 있는데 금액이 10,000원이었거든요. 처음에는 잘못 적힌 건가 싶어서 다시 확인해 봤는데 분명히 10,000원이 맞더라고요. 좀 이상했어요. 민수가 10,000원을 낼 리가 없거든요. 물론 축의금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오랜 친구 사이에 10,000원은 너무 적잖아요. 혹시 급하게 와서 현금이 부족했나 싶기도 했고요. 며칠 더 지나서 민수에게 연락해봤어요. 결혼식에 와줘서 고맙다고 말했죠. 민수야, 결혼식 때 와줘서 정말 고마워. 그런데 바빠서 인사도 제대로 못한 것 같네. 미안해. 그랬더니 민수가 한참 동안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더니 정말 미안하다면서 사실 결혼식에 갔다가 인사도 못하고 왔다고 하는 거예요. 동건아, 정말 미안해. 사실 나 요즘 너무 힘들어서 제대로 축하도 못 해줬어. 축의금도 10,000원밖에 못 냈고 밥도 못 먹고 그냥 왔어. 정말 미안해. 그제서야 상황을 알겠더라고요. 민수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제 결혼식에 와주려고 했던 거죠. 10,000원이라도 축의금을 내고 적어도 얼굴은 비추려고 온 거였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제 결혼식에 와주려고 했다는 게, 그리고 제가 그런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게 말이에요. 민수야, 무슨 일이야? 뭐가 그렇게 힘들어? 민수가 털어놓는 얘기를 들어보니 정말 심각했어요. 다니던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있었는데 민수가 정리해고 대상에 포함된 거예요. 갑자기 일자리를 잃게 되었고 새 직장을 구하려고 해도 쉽지 않았대요. 게다가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면서 병원비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몇 달째 구직 활동을 하고 있지만 번번이 떨어지고 생활비는 점점 바닥나고 정말 막막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제 결혼식은 놓칠 수 없어서 마지막 남은 돈으로 10,000원이라도 축의금을 내고 와서 축하해주고 싶었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너무 부끄럽더라. 다른 사람들은 다 정장 차려입고 왔는데, 그리고 축의금도 10,000원밖에 못 내고 정말 창피해서 인사도 못하고 그냥 왔어. 민수 목소리에서 절망감이 느껴졌어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게 전화 너머로도 전해져 왔거든요. 그 순간 결심했어요. 뭔가 도움을 줘야겠다고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돈을 주자고 하면 민수 자존심이 상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생각해봤죠. 그때 떠오른 게 축의금이었어요. 결혼식 축의금이 꽤 됐거든요. 총 2,500만 원 정도 받았는데 솔직히 그때 제 상황에서는 당장 급하게 쓸 돈은 아니었어요. 회사도 잘 되고 있었고 결혼 준비하면서 이미 필요한 건 다 준비해 놨으니까요. 그래서 결정했어요. 축의금 전액을 민수에게 보내기로요. 다음 날 바로 은행에 가서 2,500만 원을 민수 계좌로 송금했어요. 송금하고 급한 불부터 끄고 나중에 여유 있을 때 갚으면 되라고 메시지를 보냈죠. 잠시 후 민수가 깜짝 놀라서 전화했어요. 동건아, 이게 뭐야? 2,500만 원이 들어왔는데 결혼식 축의금이야. 너한테 보낸 거야. 뭐라고? 미쳤어? 이걸 왜 나한테 줘? 일단 급한 불부터 꺼. 아버지 병원비도 내고 당분간 생활비로도 쓰고 돈은 아주 나중에 여유 있을 때 갚으면 돼. 지금 당장은 생각하지도 마. 민수가 울먹이더라고요. 동건아, 이걸 어떻게 받아? 이건 너희 결혼식 축의금인데. 그게 무슨 돈이든 지금 너한테 필요한 돈이잖아. 그렇게 힘들다면서 와준 그 마음이 얼마나 고마운데. 나는 요즘 좀 살만해. 이럴 때 친구 덕 좀 봐야지. 동건아. 됐고 일단 받아. 그리고 다시 힘내서 일어서. 알겠지? 그렇게 전화를 끊었어요. 민수가 계속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수진이한테는 미리 얘기했어요. 민수 상황을 설명하고 축의금을 좀 나눠주고 싶다고 했죠. 수진이도 흔쾌히 동의해줬어요. 그 후로 민수와는 가끔씩 연락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고맙다고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 병원비도 낼 수 있었고 당분간 생활비 걱정 없이 구직 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어요. 몇 달 후에 민수가 새 직장을 구했다고 연락 왔어요. 이전보다는 작은 회사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은 거였어요. 정말 기뻤죠. 동건아, 정말 고맙다. 다 너 덕분이야. 그때 내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진짜 무너졌을 거야. 사실 포기하려고 했거든. 그런데 내 도움으로 숨통이 트이니까 다시 힘을 낼 수 있었어. 정말 고마워. 민수가 점점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니 정말 뿌듯했어요. 가끔씩 안부 전화도 하고 만나서 식사도 하곤 했죠. 예전의 밝은 모습을 되찾아가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 1년쯤 지났을 때 민수가 승진했다고 연락 왔어요. 새 회사에서 정말 열심히 일했나 봐요. 성과를 인정받아서 팀장으로 승진한 거였어요. 그런 민수를 보니 정말 기뻤어요. 제가 한 작은 도움이 친구의 인생을 바꿔놓은 것 같아서요. 그런데 1년 반쯤 지났을 때부터 제 상황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회사 매출이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큰 거래처에서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해 왔고 새로운 프로젝트도 잘 따오지 못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어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런가 보다 했죠. 그런데 점점 심각해지더라고요. 매출은 계속 떨어지고 직원들 월급 주기도 버거워지기 시작했어요. 2년이 지날 무렵에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 되었어요. 은행 대출도 받고 개인 돈도 투입했지만 역부족이었어요. 직원들을 몇 명 정리해고해야 하는 상황까지 왔죠. 수진이와도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회사를 정리해야 하나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 고민하면서요. 정말 막막했어요. 결혼한 지 2년밖에 안 되었는데 벌써 이런 시련이 오다니.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회사에서 직원들과 회의를 하고 있는데 사무실 문이 열리더라고요. 그런데 들어온 사람이 민수였어요. 민수가 환하게 웃으면서 제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런데 손에 봉투를 하나 들고 있었어요. 동건아, 이거 받아. 뭐야 이게? 선물이야. 열어봐.
궁금해서 봉투를 열어봤어요. 그런데 안에 들어있는 건 문서 몇 장이었어요. 첫 장을 보니 투자 제안서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제안서를 자세히 읽어보니 깜짝 놀랐어요. 민수가 제 회사에 투자하겠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제 회사 상황에서는 정말 큰 돈이었어요. 그런데 너는 어떻게 이런 돈이? 민수가 설명해 주더라고요. 새 직장에서 정말 열심히 일해서 성과를 인정받았고 그 과정에서 주식 옵션도 받고 보너스도 많이 받았대요. 게다가 부동산 투자도 조금씩 해서 수익을 낸 것들이 쌓여서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겼다는 거였어요. 동건아, 2년 전 네가 나한테 해준 말 기억나? 급한 불부터 끄라고 나중에 여유 있을 때 갚으면 된다고 했잖아. 그런데 사실 그때 네가 준 건 돈만 아니었어. 희망을 준 거였어. 민수가 진지하게 말하더라고요. 사실 그때 나는 정말 포기하려고 했어. 모든 게 막막하고 앞이 안 보이고. 그런데 네가 도와주면서 말한 거야. 다시 힘내서 일어서라고. 그 말이 정말 큰 힘이 되었어.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 뛸 수 있었던 거야.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제가 어려울 때 도와줬던 친구가 이제는 제가 어려울 때 도와주러 온 거였어요. 그런데 이 돈. 정말 괜찮아? 괜찮어. 나도 이제 좀 여유가 생겼어. 그리고 너 회사 내가 좀 알아보니까 투자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어. 분명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야. 제안서 내용을 자세히 보니 정말 체계적으로 작성되어 있었어요. 단순히 돈만 주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투자였어요. 민수야, 정말 고마워. 내가 이 도움을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다. 동건아, 그때 네가 나한테 한 말 기억나? 나는 요즘 좀 살만해. 이럴 때 친구 덕 좀 봐야지라고 했잖아. 이제 내가 그 말을 너한테 하고 싶어. 나도 이제 좀 살만해. 이럴 때 친구 덕 좀 봐. 그 순간 정말 울컥했어요. 제가 2년 전에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받는 기분이었거든요. 민수의 배려가 느껴졌어요. 단순히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제 자존심도 생각해서 투자라는 형태로 포장해 준 거였어요. 그날부터 정말 달라졌어요. 민수가 도와준 자금으로 급한 불을 끌 수 있었고 새로운 프로젝트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직원들도 다시 안정감을 찾았고 새로운 거래처도 개발할 수 있었죠. 몇 달 후부터 회사 상황이 눈에 띄게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고 매출도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죠. 1년 후에는 완전히 정상 궤도에 올라섰어요. 정말 다시 살아난 기분이었어요. 민수와는 더욱 자주 만나게 되었어요. 이제는 단순한 친구 관계를 넘어서 서로를 진정으로 신뢰하는 사이가 되었죠. 가끔 만나서 술 한잔하면서 그때 일을 회상하곤 해요. 동건아, 그때 정말 고마웠어. 네가 아니었으면 나는 정말 무너졌을 거야. 나도 마찬가지야. 네가 아니었으면 회사 문 닫았을 거야. 그런데 신기하지 않아? 네가 나를 도와줬는데 나중에 내가 너를 도와주게 되다니.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신기해요. 제가 어려운 친구를 도와줬더니 나중에 그 친구가 어려워진 저를 도와준 거예요. 마치 선순환 같은 거죠. 돈은 쓰면 없어지지만 사람과의 관계는 평생 갑니다. 그때 제가 민수에게 준 건 희망을 준 거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준 거였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돌고 돌아서 저에게도 큰 도움이 되어 돌아온 거죠. 지금도 민수와는 정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서로 사업이 잘 될 때는 함께 기뻐하고 어려울 때는 서로 도와주고요. 진정한 친구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어요. 수진이도 그때 일을 정말 잘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축의금을 다 친구에게 주는 게 좀 부담스럽기도 했었대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 자랑스럽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좋은 친구를 둔 남편이 자랑스럽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점은 민수가 저희 부부와도 정말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가족 같은 사이가 되었죠. 여행도 같이 가곤 해요. 작년에는 민수도 결혼을 했어요. 정말 좋은 분과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렸죠.
결혼식 때 축의금을 얼마나 줄지 고민했는데 수진이가 그냥 마음껏 주라고 하더라고요. 진심을 담아서요. 요즘도 가끔 그때 일을 생각해요. 만약 그때 민수에게 축의금을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요. 아마 민수는 정말 포기했을지도 모르고 저도 회사가 어려워졌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없었을지도 모르죠. 그런 생각을 하면 정말 신기해요. 인생이라는 게 정말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작은 선택 하나가 이렇게 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니요. 그리고 또 하나 깨달은 것은 진정한 투자는 사람에게 하는 거라는 점이에요.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만큼 확실한 수익을 보장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특히 믿을 만한 사람, 성실한 사람에게 말이죠. 민수는 정말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는 사람이었고 도움을 받으면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에게 투자한 것이니까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온 거겠죠. 요즘 젊은 친구들을 보면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것 같아요. 자기 일에만 관심을 갖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는 무관심한 경우가 많죠.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아쉬워요. 저는 이번 일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어려울 때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말이에요. 지금도 제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가능한 한 도와주려고 해요. 민수만큼 큰 도움은 아니더라도 작은 것이라도 나눠주려고 하죠. 그것이 언젠가는 더 큰 보답으로 돌아올 거라고 믿거든요. 수진이도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많이 배운다고 해요. 처음에는 너무 남을 도와주려고만 한다고 걱정하기도 했는데 이번 민수 일을 보고 나서는 생각이 바뀌었대요. 지금 이 순간도 정말 감사해요. 좋은 친구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친구와 함께 어려움도 극복하고 성공도 나눌 수 있다는 것이요.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어요. 돈은 언젠가 갚을 수 있지만 이런 마음은 평생 갚아도 다 갚아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 소중하고 더욱 감사한 거겠죠. 이것이 바로 제 팔자에 찾아온 특급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가능한 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보세요. 그 작은 선택이 언젠가는 여러분에게도 큰 기적이 되어 돌아올지 모르니까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